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장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바로 양도세 우려 완화와 또 기업 실적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양도세 인상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양도세 인상 이슈가 좀 재평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우려감이 한층 줄어들면서 미국 증시가 대체로 3대 지수 모두 급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었는데 일단 양도세 인상이 우려한 만큼 극단적이진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반등에 나섰고 덕분에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또 한번 바짝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특히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양도세 인상 이슈가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인상폭은 굉장히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훨씬 낮은 수준인 약 28%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또 UBS에서도 양도세 인상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이 양도세 이슈가 시장에서 좀 재평가됐고 이 재평가 덕분에 미국 증시는 오히려 반등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도 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에 따라서 기업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일단 인텔의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고 또 데이터 센터 매출도 20%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텔의 주가가 5%가량 하락했고요. 스냅은 매출이 66%나 급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활성 이용자 수와 또 사용자당 매출도 시장을 예상치를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2분기 매출이 80에서 85%더 크게 급증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해석되면서 7% 넘게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물론 FOMC 회의도 있겠지만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의 이 실적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를 시작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업 실적들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애프터마켓에서도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몇 가지 특징적이었던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보겠습니다.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글로벌 카드 업체 가운데 하나죠.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하회하다 보니까 1.9%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다음 기업은 바로 스킬즈입니다. 온라인 게임 기업으로 성장 기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 스킬즈가 이틀 연속 급반등세를 보이고 있죠.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지난 수요일에 500만 주를 매수를 했었는데 그 다음 날 120만 주를 추가 매수했다. 이렇게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 9% 넘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자, 시게이트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외장 하드와 같은 SSD 이런 저장 장치로 유명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냥 외장 하드 이런 걸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 저장 장치를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클라우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시게이트의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요한 건데 이 시게이트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았던 것은 서프라이즈한 가이던스였었는데요. 올해 매출이 최소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발표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2% 성장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6%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보스턴 비어도 보겠습니다. 맥주 세뮤얼 아담스로 유명한 보스턴 비어가 슈퍼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어요. 주당 순이익이 5.26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2.61달러였기 때문에 거의 2배 넘는 정말 슈퍼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겁니다.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술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 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스케쳐스인데요. 운동화 브랜드로 유명하죠. 이 스케쳐스가 1분기 매출이 15% 증가했다고 하는데 팬데믹 타격을 벗어나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증명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모건 스탠리는 올해 아웃퍼폼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또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 두 가지가 버무려지면서 16%나 급등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 오늘은 국제 유가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WTI 가격이 지난 금요일에 약 1%가량 올랐습니다. 미국의 원유 정제 기업인 발레로에 따르면 가솔린과 디젤 수요가 이제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여기에다가 유럽 상황도 좋아지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오늘 월요일부터 학교를 다시 가동하고 또 국내 여행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의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유가 상승에 도움을 줬습니다. 자, 금 가격은 반대로 0.3% 하락했습니다. 미국 공장 가동에 호조세를 보이고 또 신규 주택
판매도 호조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금값은 0.3% 하락한 겁니다. 자, 반면에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친환경차의 이 연료 촉매제로 사용되고 있는 팔라듐 가격은 계속 상승하면서 이날도 신고가를 경신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그리고 몇 가지 특징주 미국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영본부 최진석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시기상조라면서 파월 의장의 얼굴이 나온 걸 보니까 아무래도 뭐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뭔가 그렇게 생각할 건 너무 이르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확히 맞추셨어요. 네네. 키워드에 그 내용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뭐니 해도 이번 주 최대 이벤트가 FOMC죠. 근데 지표가 최근에 미국에서 특히 좀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 다소 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대다수 전문가들과 기관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마켓워치에서는 이번 주에 나올 경제지표도 좋을 것이나 연준이 오는 2024년에야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라는 기존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월 1,2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자산 매입에 대한 축소, 그러니까 테이퍼링과 관련한 논의조차 아직까지는 너무 이르다라고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이체방크에서는 테이퍼링 논의로 연준이 돌아가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TD증권이라는 기관에서도 이 테이퍼링을 카운트다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발언을 연준에서 꺼릴 것이다라고 또 전망을 했고요. 한편 이번 주에 대부분의 또 경제 지표가 FOMC 화요일과 수요일로 예정이 돼 있죠. 그 이후에 나오는 것도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에 이 발표가 되는 미국의 1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연율 기준으로 6.5%로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는 무려 9% 성장을 지금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나오는 근원 PC 상승률,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YOY 기준으로 1.8%로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도이체방크에서는 연준이 테이퍼링 시점에 대한 신호를 주기 전에 더 많은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또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연준에서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로 삼는 게 또 PCE 물가 지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PCE 물가 지표가 나오기 전에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미리 일찌감치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도 약간은 부담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편 이제 앞서서 연준에서는 지표 외에 코로나19 상황도 정책 변화의 요인으로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뭘 더 봐야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번 FOMC에서는 연준이 좀 경기에 대한 낙관론을 강화하는 발언을 할 것이다. 네. 하지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더 많은 근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테이퍼링 논의가 시기상조임 역시 밝힐 것이다. 이렇게 중론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뭘 더 봐야 하나 이 측면에서 좀 본다면은, 그리고 또 이번에 관련 발언을 챙겨봐야 할 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니 해도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백신 추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연준의 좀 고위급 인사로 알려지고 있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팬데믹의 터널에서 벗어나야지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75%에서 80% 정도의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경제 전체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전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일부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률 75%를 연준이 테이퍼링 신호를 주기 시작할 그런 시점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경제가 전환점을 맞기는 했지만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좀 위협이다라는 발언을 전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그리고 백신 접종 상황과 관련한 연준의 스탠스를 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빅 어닝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바로 이번 주가 가장 그 중요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나오는 주간이기도 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 주간이기도 하고,
또 FOMC 기업가, FOMC란 잘못 말씀드렸네요. S&P 500 기업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기업의 수가 또 이번 주에 실적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 주만큼 어닝 시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테슬라와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내일 새벽에 테슬라의 실적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테슬라를 실적으로 이번 주에는 애플과 아마존, 구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S&P 500 기업 가운데 3분의 1가량 약 181개 기업이 이번 주에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이번 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3.8% 증가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데이터 트랙터에 따르면 이번 어닝 시즌은 2013년 3분기 이후 거의 11년 만에 최대 분기 실적 증가세를 보이는 한 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게 될지도 좀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주목해 봐야 될지 일정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테슬라 발표를 하기 때문에 내일 새벽이 되면 우리는 이제 테슬라의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화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빅테크 기업 가운데 이 두 기업이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스타벅스도 실적을 내놓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수요일에는 애플과 페이스북, 스포티파이, 여기에다가 포드와 보잉, 퀄컴 실적을 내놓고요. 목요일에는 아마존과 마스터카드, 캐터필러, 금요일에는 엑소모빌, 쉐브론 이런 기업 정도를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번 주에 정말 여러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핵심 관전 포인트라든지 또 이 기업들에 대한 월가의 좀 전망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니 해도 이제 빵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근데 사실은 지난 두 분기 동안 그 두 분기 어닝 시즌 동안 모두 다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실적을 좋게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이 매우 좀 미진했던 그런 저희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좀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이제 고밸류 우려에 대해서 이제 빵 주식에 대한 그런 시장의 우려가 컸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실적을 평가를 할 때도 굉장히 깐깐하게 세부 지표를 좀 찾아냈고 그러면서 어떤 나쁜 구석을 찾아내려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이번에 어닝 시즌을 앞두고는 지금 빵 기업에 대해서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너무 높아졌다는 그런 부담이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실적도 좋고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타날지가 일단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테슬라의 실적과 관련을 해서도 최근에 이제 1분기 인도량 지표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가늠을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도 테슬라가 인도량 지표는 굉장히 좋았지만은 마진이 좀 낮아졌다. 그러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역시 시장의 반응이 좀 미진하게 나타났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좀 다를 수가 있을런지가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팩트셋에 따르면은 한 25% 정도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이미 했죠. 그러면서 그중에 약 한 84% 정도가 EPS가 컨센서스를 비트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들과 앞으로 발표할 기업들의 그 수치를 합산했을 경우에는 EPS가 33.8%나 YOY 기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2008년 이후에 지금 기업들의 순이익률이 최고 수치로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익률 수치가 이번에 또 어떻게 발표되는지도 이 어닝 시즌을 지켜볼 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테슬라의 경우에도 뭐 지난 1분기에 18만 대 넘게 팔았다고는 하는데 사실 프리미엄 모델인 모델 S와 모델 X는 아예 생산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테슬라의 마진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실적 발표가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그래놓고 바로 옆에는 인텔과 AMD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누가 쫓고 있고 누가 쫓기고 있는지 아마 투자자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근데 이제 이 쫓는 자보다는 쫓기는 자가 조금 더 불리한 그런 상황을 그렇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네. 있겠죠.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특징주 중에 하나가 인텔이었습니다. 전일장 마감 이후에 물론 호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은 이 데이터 센터 부문의 부진 등이 겹치면서 오히려 5.3%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떠오르는 인텔의 라이벌로 이 부상을 하고 있는 AMD의 주가는 5% 가깝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처럼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던 그런 장세였는데요. 인텔의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등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하지만은 총이익률이 540pp나 떨어졌다라고 모틀리플에서는 보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영업이익률도 거의 반토막 난 점이 악재로 또 해석되는 요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최근에 투자를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여파를 받았다라고 해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인텔의 주가가 밸류에이션의 피크 수준에 근접했으며 투자자들 역시도 점유율을 계속해서 상실해 가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인텔의 주가가 앞으로도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분석에 따르면요, 그 수혜자는 바로 이 인텔로부터 점유율을 지금 잠식하고 있는 AMD라고 모틀리플에서는 지적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지난 1년간의 밸류에이션을 좀 측정을 해본다면은 인텔은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13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4배에 달하는 AMD에 대비해서 저평가된 것은 맞는데요. 하지만은 재무 상황은 AMD가 더 우월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S&P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인텔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0% 정도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AMD는 연평균 29.5%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에 대한 또 차이 역시도 최근에 주가 흐름에 차별성을 더하는 요소로 시장에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계속 쇼티지가 나온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도 계속 담보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또 갖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또 이제 그 반도체주들이 변동성이 극심하다 보니 이 반도체주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뭐 이번 주도 퀄컴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고 이제 뭐 AMD 이런 기업들도 실적을 좀 낼 텐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 펀더멘털만은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최근에 관련된 분석을 내놨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반도체 섹터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이 오히려 기회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관련 ETF 상품이 지난 2주간 좀 일부 조정을 보여왔다. 하지만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의 실적 발표 전에도 섹터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면서 올해 업계 전체의 매출 증가율 전망을 13.9%에서 15.5%로 올린다라고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탑픽으로는 자신들은 장비주를 가장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탑픽으로 꼽으면서 목표 주가 $170를 제시를 했고 이외에도 AMD와 엔비디아도 유망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NXP 반도체도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저희가 키워드를 꼽아서 분석까지 해드려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